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럴라이프 김원근의 연금절세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주제 절세 혜택 200% 활용 방법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김원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금절세와 관련된 궁금 사항들을 가지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과 관련된 혹은 절세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ISA 계좌는 순수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도대체 뭐냐? 발생되는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했을 때를 순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ISA 계좌 투자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은 뭐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은 뭐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들에 있어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뭐 투자 상품들을 활용했다, 뭐 국내 주식 투자라든지 ETF 상품을 활용했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경과하고요. ISA 계좌를 우리가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3년 바뀐 게 아니고요. 가입한 지 만 3년 되는 그 해부터 이제 해지했었을 때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단 한도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민형의 경우는 요건이요. 총 급여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종합소득은 3,800만 원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고 5천만 원, 그다음에 종합소득은 3,800만 원 초과했었을 때 이때는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형과 일반형에 대한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금융예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차피 자동 세팅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것은 없는데, 자, 중요한 건 가입 당시에는 일반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해지할 시점에 내가 서민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득자료를 어디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지하기 이전에는 내 소득 수준이 자, 서민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지 여부 등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일정 부분 조금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초과해서도 발생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 배당 소득 발생하게 되면요. 보통 15.4%의 이자 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도 주면서 비과세 한도가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보다는 낮은 세율 9.9%로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발생됐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절세 효과가 크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3년마다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가입하고요. 자,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3년이 경과돼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가입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가입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면요. 이때는 다시 재가입은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자체는요. 일단은 가입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됐었을 경우에는 애초부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 내가 가입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었는데 가입하고 난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하게 되면요. 이때는 뭐가 안 된다? 만기 연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 만기 연장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기 연장. 자, 만기 연장은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ISA 계좌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5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을 좀 ISA 계좌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자, 일단은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뭘 할 수 있냐면 만기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기 연장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일단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8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ISA 계좌 만기 전에 한 90일일 거예요. 한 3달 이전에 만기 연장 신청을 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게 되면 장기간 운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만기 이전했다라고, 만기를 연장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또 3년 동안 또 기다려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만기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입 기간은 이미 3년 경과됐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만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자, 세금 노출에 최소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돼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우리가 또다시 세금 신고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 혹은 곧 2천만 원을 넘길 것 같으신 분들께서는 ISA 계좌에 최대한 금융자산들을 이전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2천만 원까지 여유는 있지만 퇴직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전환됐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도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기준금액 1천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금융소득이 999만 원 발생하게 되면요.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1천만 원이 기준이죠. 만약에 1,001만 원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만 원이 아니라 1,001만 원 모두 다 어디에 합산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고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한 0.08% 정도? 0.8%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요. 일단 최소한 건강보험료의 약 한 8%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은 조금 높긴 하지만 건보료 기준에서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도록 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ISA 계좌에서 최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중에 ISA 계좌 우리가 해지하게 되면 그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모두 다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조건 분리과세.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로 과세를 종결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ISA 계좌에서 최대한 이익이 발생되도록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로 이전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첫 번째 ISA 계좌가 일단 최소한 3년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를 일단 해지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된다라고 해서 ISA 계좌에 갖고 있는 자금이 모두 다 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형태들은 아니고요.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손익정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손익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그 다음에 손실을 계산해서 순수익을 산출하고요. 순수익에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일단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금이 모두 과세되고 정산이 끝난 그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되게 되면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해 준다? 추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현행법상 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납입했었을 때 우리가 연금저축에선 600만 원, IRP에서는 900만 원,
이 둘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얼마?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 이 기본적인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또 뭘 적용해준다?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IC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했었을 때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800만 원까지인데 ISA 계좌 만기 자금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의 적용도 받지 않고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만기 자금을 5천만 원을 자, 10%에 해당된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때 500만 원에 대해서 10% 한도로 계산되는데 이때 500만 원이 모두 다 세액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이러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증가시키면서도 자, 그리고 또 뭘 활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절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에서 월배당 인출할 수 있는 인출 전략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ISA 계좌에서 일단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월 발생되는 분배금이 생길 텐데, 자,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들을 납입했었을 때 쓸 수 있는 만큼의 배당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납입 한도만큼은 일단 최대한 월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뭘 할 수 있다? 납입 한도만큼 월 배당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1억 원의 자금을 납입을 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월 배당금이 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 중도 인출의 한도는 납입한 원금만큼은 우리가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ISA 계좌에 1억 원을 일단 납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월 분배금이 지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급받는 분배금, 즉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언제까지, 얼마까지? 1억 원을 납입했으면 최대 1억 원까지는 중간에 계속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납입한 한도만큼 모두 다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ISA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어디로 넘기냐? 연금 계좌로 다시 이전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납입 한도까지 일단은 자, 중도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다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합니다. 다만 이전했을 경우에는 손익정산은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에서 월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조건들이 조금 붙기는 해요.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인출하고 남은 1억 원을 가지고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1억 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은 사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데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 55세 이전 혹은 이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IRP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으로 일단 이전을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는 연금 개시 이전에 중도 인출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만 55세 이전에 자금 인출이 필요하다. 이때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중도 인출 시 세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일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까지는 사실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그 운용이익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왔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넘어오고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운용이익을 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출하는 것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만큼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모두 다 인출되게 되면요. 이제 남아있는 자금들은 운용이익만 남아있기 때문에 운용이익에 대한 인출은 사실 연금을 개시하고 인출해야지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5.5에서 낮게는 3.3%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ISA 계좌 안에서도 그냥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플랜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일단 ISA 계좌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때 동안에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키울 목적으로 월배당 ETF 꾸준히 매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 그리고 내가 인출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뭘 한다?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인출을 하실 때는 얼마까지 인출 가능하냐? 납입 원금까지 인출 가능하고요. 납입 원금이 다 인출됐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옮긴다? 연금 계좌로 다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월배당 ETF 매수하시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인정받은 금액까지는 똑같이 월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인출이 끝났다. 최종적으로는 연금 개시한 다음에 다시 분배금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 200% 활용하기. 첫 번째로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적용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제 혜택은 3년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마다 계속적으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혹은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 위포함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로 만기 자금을 ISA 계좌로가 아니라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만기 자금을 이전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배당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 한도만큼 배당 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납입 한도만큼 배당 인출하면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만 그때의 한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까지만 인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인출이 계속 필요하다. 그때는 연금 개시하시면 되는데 연금 개시 조건은 가입 기간 5년 조건과 그리고 최소한 나이 기준으로는 만 55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해서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인출하게 되면요. 운용 이익에 대한 인출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5.5에서 3.3%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ISA 계좌를 왜 가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상품을 처음 이용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산 배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은 잘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SA 계좌 안에서는 이자나 배당 혹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목적하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ISA 계좌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200% 절세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